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4세,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 수학 학원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입학 시험만 금지가 되고 입학 후에 수준별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는 또 빠져 있어서 조삼모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 레벨 테스트가 어느 정도일까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큰 맥락에서 대치동 초중고등 로드맵부터 설명을 해볼까. 일단 이제 통과라는 건 교육이 법안 심사 소위 통과한 거예요. 네. 일단 그거 좀 하고 이게 이 초, 중고등학교 로드맵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17년짜리 로드맵인데요. 몇 학년 몇 학기에 어디를 보낼지 또 막상 지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제부터 레벨 테스트를 준비할지까지 오, 촘촘하게 계획표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4살, 7살이라는 특정 나이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4세인 건데요. 예. 이게 사실 의대 열풍이 불면서 수학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커졌는데 그러니까 유아기에 영어를 다 끝내고 초중고 때 수학을 밀어붙이자라는 논리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일전에 한번 그 전해 주신 적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특정 유명 학원에 들어가는 건데 관문은 좁고 전국에서 모든 아이들이 시험을 치러 몰려오다 보니까 고시라는 이름까지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학원이 이제 뭐 지원 자격부터 보면 영재 테스트 상위 5% 이내에 들어야 되고 학원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또 합격을 해도 3년 동안 다니고 있다가 7세 때 그리고 초등학교 2, 3학년 때 또 다른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으로 또 옮겨야 되니까 그때 고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4살짜리가 무슨 레벨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를 학부모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학부모들한테 학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로드맵에서 2, 3년치 앞서가고 있다. 참, 놀랍게도 그런 아이들이 이미 너무나 많다라고 하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 학군 지역에서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두 번째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7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습소 원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아이들이 2시간 동안을 꿈쩍도 안 하고 앉아서 문제를 잘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그 나이 때 어린이는 이렇게 엉덩이도 들썩거리고 두리번거리고 하는 게 보통인데 그 나이 때가 아니라 저는 30분 앉아있기도 힘들던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1분마다 이제 얘들아 조용히 해야지 앉아야지라는 걸 주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4세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게 대치동 로드맵을 따라가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떤 정설처럼 인식처럼 굳어진 셈입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4살짜리 데리고 레벨 테스트를 봐요. 네. 뭘 어떻게 테스트하는 건데? 실제로 기출문제 한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말하기와 쓰기를 위주로 봅니다. 영어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여름 이러면 오답이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야. 왜냐하면 나는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라고 이제 근거를 대서 문장을 완성을 해야 합니다. 단어만 툭 던지면 안 되고 네.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 네. 예. 쓰기 같은 경우도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뭐 가령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는 고양이 그림, 물고기 그림, 비행기 그림을 나열한 다음에 영어 문장으로 비행기의 동그라미를 그리시오. 뭐 물고기의 밑줄을 그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자기소개와 계절, 날씨, 교통수단, 도형 정도는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원어민 강사한테 확인을 받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4살짜리한테 레벨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선행도 교육이 이루어졌던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생후 20개월 이후부터 갈 수 있는 학원부터 이미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통과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도 시험 형태 수준은 금지를 하고 앞으로 관찰 면접을 하는 방법으로 바꾸자 그런 조항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번 이야기가 좀 유의미한 게 사교육기관이라고 해도 이제 교습 내용이 비교육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 우리가 법률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출발선은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관련 얘기를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유아의 인권 침해적인 과도한 선행 교습 내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네. 이 법률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또 좀 실효성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시행령을 잘 만드는 것이 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나저나 학원 반응은 어때요?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정부가 권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빨리 입시 과정을 변형시킨 학원들이 있는데요. 뭐 외부 민간기관의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를 제출하라라던가 말하기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라라는 식으로 변칙을 두고 있는 곳들도 생겼고 이제 같은 계열사 학원 출신 아까 그 생후 20개월이 다니는 그 계열사 학원이 아니면 이제 받지 않겠다. 결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아예 공지를 해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반면 이 영어 유치원 측에서 입학시험을 없애겠다라고 했을 때 반기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 모든 학부모가 또 다 이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법안 통과가 어떤 선택지를 열어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극히 일부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